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지 여셔가지고요. 10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 네 번째부터 2의 14번째까지 요 데이터는 뒤에 개자라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정의를 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다 500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개라고 쓰면 500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돼버려요. 그러면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500이에요. 500으로 가는데 보이기는 500개처럼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천상 첫 번째 블록을 선택을 해서요. 표시 형식 또는 맞춤, 글꼴 이런 데 가시면 자세히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그 다른 기능, 그 기능에 알아서 들어가요. 맞춤 걸 클릭하면 맞춤 기능으로 들어가는데 매번 이렇게 들어가기 힘드니까 또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매번 힘드니까 컨트롤 1번 누릅시다.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왼손으로 엄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검지 숫자 1번, 왼손으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바로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이때 얘가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으면 보세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으면 글꼴만 뜨고요. 글꼴만 뜨고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다든지 하나가 선택되어 있을 때 누르면 메뉴가 다 열리고요. 이때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뒤에 개자를 표시하는데 G/ 표준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0.00은 뭐냐면 소점이어가 무조건 두 개가 나오라는 뜻이에요. 0은 무조건 숫자가 있으면 표시하라는 뜻이고요. G/ 표준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G/ 표준을 선택하고 그 뒤에다가 요 글자 쓰는 난에다가 개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0이라는 걸 선택한 상태에서 형식 편집 창에 가서 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샵이라고 쓰고 개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자, 메모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숫자 값을 표시하는 형식이 있는데 G/ 표준은 뭐냐면 원래 값, 숫자의 원래 값을 표시할 때 0이라고 하는 코드는 뭐냐면요. 숫자를 표시하는데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0 하나만 썼잖아요. 그냥 무조건 한 자리는 출력해라. 100을 쓰면 100이라고 나오고 5를 쓰면 5라고 나오고 0을 쓰면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표시하는 값이 0이 아니라 여기 0이 아니라 0을 썼어요. 00. 그러면 00이라고 써놓으면 만약에 50 같으면 50이라고 나오고요. 100이라고 쓰면 100이라고 나오는데 7을 쓰면 07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두 자리는 잡아요. 자릿수를 확보해서 쓰는 게 0이란 코드예요. 그런데 샵은 뭐냐면요. 샵은 유효 숫자인 경우에만 표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쓰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3은 유효 숫자지만 0을 쓰면 0이라고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지에 0일 경우에도 0이라고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 표준을 쓰든지 0을 한 자리만 쓰든지 해야 돼요. 근데 뒤에 개자가 나와야 되니까 G/ 표준 다음에 개를 쓰던 또는 0이라고 써놓고 뒤에다 개를 쓰던 이렇게 개를 쓰면 되는데 원래는 따옴표 안에다가 메시지를 써줘야 돼요. 따옴표를 안 쓰고 썼을 때하고 따옴표를 쓰고 메시지를 썼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말은 따옴표를 쓰든 안 쓰든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따옴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다가
계좌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몇 개라고 뜨잖아요. 가서 보면은 다운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문자는 달라요. 영문자는 다운표를 넣어주는 거하고 안 넣어주는 거하고 달리 생각을 해요. 자, 500. 이제는 이제 실제로는 500이에요. 그렇죠. 500인데 엑셀은 셀에 표시되는 내용이 결과는 셀에 표시되고 그 실제로는 저기 수식 입력줄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보이는데 실제로는 500이에요. 500인데 보이는 거는 500개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숫자니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자, 그 다음 G 네 번째부터 G 14번째.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래죠? 어떻게 하라는 거 한번 좀 볼게요. 책하고 설명을 좀 달리 할 건데요. 책에는 이쪽에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하고 오른쪽 맞춤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능을 많이 아는 건 좋지만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1번. 꾸미는 건 다 컨트롤 1번입니다. 꾸미는 건 다 컨트롤 1번이에요. 셀 서식. 자, G 네 번째부터 G 14번째 블록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맞춤.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 오른쪽 들여쓰기 있지 않습니까? 들여쓰기는 0이 아니라 1 했잖아요. 그렇죠? 표시 형식에 와서 백분율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2자리.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오른쪽 맞춤해주고 들여쓰기를 하고 퍼센트를 해주고 자릿수를 2자리 늘려라 이렇게 클릭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맞아요. 책에 있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는데 그냥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안 알려줘요. 해라라는 거죠. 자릿수 한 자리 늘리는 거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 자릿수 2자리인데 백분율이 표시 형식에 있는 애인지 글꼴에 있는지 그건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혼동될 수 있지만 해보시다 보면 아 어디에 있구나 금방 알아요. 확인 누르시면 착 오른쪽 들여쓰기 됐잖아요. 보기 좋게 됐죠. 그렇죠? 네. 아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얘가 답이잖아요. 이거를 시험 문제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책에서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지 이게 그려져 있으면 내가 똑바로 했네 알 수 있는데 이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만 보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활용해 보셔야 돼요. 예. 자 12번 G16이 여긴가요? 날짜? 요 날짜 있지 않습니까? 날짜 2015년 하고 되는 이 부분을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YY년 MM월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책에서는 이거를 직접 써라라고 했는데 있으면 고르면 편하죠? 고르고 확인 이렇게 알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표현네. 선생님 근데 그 표시 형식에 왜 날짜 범주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선택할 수 있죠. 자 날짜에 있는 걸 가지고는 고를 게 없어요. 연월일이 한자로 돼 있는데 네 자리 두 자리 서로 다르잖아요. 시험 문제는 오죽하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여기다 하라 그랬죠? 예. 아까는 백분율에 가서 2자리를 늘려라는 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백분율이라고 했으니까 알려주는 거고 사용자 지정에 가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착해요.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워드나 커말 시험, 상공에서 시험은요 되게 정직해요. 근데 중간에 하나를 빼먹어요.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셀 서식을 누르면 있다라는 걸 안 알려주고 알아서 가라는 얘기는 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용자 지정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YYY 이렇게 써 있잖아요. 탑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앞 과정 한두 개 정도는 빼먹는다.
자, 그 다음 여기 지난달 재고량이 있는데 요 지난달 재고량을 지금 현재 재고량에다가 누락했나봐요. 그럼 요 값을 오른쪽에는 지난달 재고량을 현재 재고량에다 더해줘야죠. 그럼 블록 잡고요. 복사.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은 쏙 들어오고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면 이상한 창이 하나 떠요. 그럼 뭐 누르면 되죠? 문제지 뭐 하라 그랬죠? 시험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기능? 연산에 가서 더하기 기능 하래요, 이거.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생략해 놓은 거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연산 더하기를 하래요. 해주면 되지. 그럼 더해지잖아요. 이보다 어려운 게 이게 어렵나? 쉽죠, 그렇죠. 너무 쉬워서 썰렁하나? 그럴 정도로 착해요, 문제가. 자, 그 다음 이 B의 세 번째부터 G14까지 여긴가요? B3부터 G의 14까지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여긴 뭐가 없냐면 빨간색, 파란색은 없고 다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그냥 해제하고 컨트롤 1번 테두리 요게 얇은 선이고요. 이게 굵은 선이고요. 요건 두 줄이에요. 되게 굵은 줄은 안 써요, 시험에. 굵은 두 줄, 두꺼운 줄, 얇은 줄. 얇은 줄 선택하고 안쪽. 그리고 굵은 줄 선택하고 윤곽선. 근데 차차 틀렸다. 색깔을 먼저 파랑으로 선택해 놓고 색깔에 가시면 자동 밑에 표준색이라고 있고요.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파랑인지 뭐 흐린 파랑인지 연한 파랑인지 빨강인지 나타나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얇은 줄을 선택하고 안쪽 굵은 줄을 선택하고 윤곽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선의 굵기와 색깔을 먼저 선택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미리 설정이나 테두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그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35페이지에 보시면은 열너비 조정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행 높이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영문자고 숫자에다가 그 하이픈 집어넣는 거, 삽입하는 거 있었죠? 삽입하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F2번 키 눌러서 편집 모드로 가서 고치는 방법,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방법,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치는 방법,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일이라는 이름을 정의하는 거, 뭐 메모를 삽입하는 방법, 그런 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꾸며라, 제목에다가 특수 문자를 입력해라 하는 것도 해봤었고요. 46쪽 보겠습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 기출01이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출01 문제. 46페이지 밑에 기출01이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화면 밑에 보시면 기출01이라는 시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보실 겁니다. 시간은 5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A 열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를 1로 바꾸는 거죠. 자, 이때 보세요. 이것도 열너비를 누르고 나면 오른손으로 숫자 1 누르지 마시고 왼손으로 숫자 1번 누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1 누르고 확인은 빠르잖아요. 안 빠른가? 그 다음에 G2. 예. 얘를 이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다
이름 상자에다 G2를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름 정의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 여기다가 뭐라고? 작성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성일이라고 안 돼 있고 여기에 작성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신 경우에. 그러면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잘못된 걸 다 삭제하셔야 돼요. 이름을 다 삭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F의 두 번째가 아니라 G의 두 번째니까 G의 두 번째를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작성일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이제 이름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성일이 어디지 하고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글로 가기도 하고. 자, 그 다음 B1부터 G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 굵게 두 줄, 이중 밑줄. 그 다음에 실적은 한자키 누르면 실적이 들어갈 텐데 블럭을 잡고 한자키 누르면 실적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 내가 실적을 잘못 변환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자키 눌러서 우리말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한자를 눌러가지고 얘인가요? 밑에 건가요? 예. 거기 써있죠? 한자로 뭐다라고. 예. 그리고 변화 눌러주면 한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펼쳐지는데 얘를 요렇게 요거로 내려가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좋은데 이렇게 펼쳐지는 거. 탭키 눌러도 펼쳐진다. 탭키 눌러도. 클릭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어요. 탭키 누르면 펼쳐집니다 하는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저만의 습관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습관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 제가 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좋을 것 같아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평상시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자기 습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 바꿔보는 거고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 그러면 자기 습관대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까지를 벌써 다 했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G3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합시다. 원래는 검토에 가면 메모 삽입이라고 있는데 새 메모 요 글자는 지워도 됩니다 라고 그랬고요. 여기다가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이라고 쓰는데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그래서 모르고 엔터 치셨으면 백스페이스 눌러서 엔터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끔 커서가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테두리 선 있지 않습니까? 박스 테두리 선, 메모의 테두리 선에 가서 컨트롤 1번. 서식 설정은 컨트롤 1번이에요. 자, 글자에 가서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박스 메모 박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모 서식이 뜨거든요. 이때 맞춤 텍스트 맞춤은 그랬잖아. 자동 여기 크기는 자동 크기라고 했죠? 맞춤이 아니라 자동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크기라고 있어요. 맞춤에 가면은. 그러니까 꾸미는 거는 서식 설정이라 그랬고 메모 서식에 글꼴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글꼴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 이 겉틀 있잖아요. 겉틀. 네네. 자, 안에 글자가 있는 데를 커서를 클릭하면은요 대각선 사선이 나와요. 테두리 박스가. 근데 ESC 눌러도 돼요. ESC 한번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지만 얘를 이렇게 한 번만 누르잖아요. 그러면 겉테두리가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이 돼서
점점점점 하고 나타나거든요. 이때 컨트롤 1번 누르면 맞춤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자동 크기라는 거죠. 이렇게 자동 크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순위라는 이 판매 순위라는 G 세 번째 셀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메모를 표시 숨기게 하세요 라고 눌러주면 이렇게 메모가 항상 보여진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요거예요 사실은. 이거 눌러도 항상 표시가 되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다 알면 좋은데 필기시험에는 이 기능을 물어봐요. 검토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지만은 평상시에는 대부분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메뉴 중에서 고르는 거, 대부분 요런 거. 아니면 요 메뉴판에서 뭐 홈에 가서 글꼴 바꾸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뭐 여기 서식 같은 거 지정하고 대부분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 다음 매출액. 매출액이 요만큼 있는데 이 매출액 어떻게 하래요? 돈 표시하래요. 돈 표시하래. 통화 형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통화 형식이라는 걸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돈 표시 눌러도 돼요. 본래 회계 있는 거 돈 표시 누르면 알아서 됩니다. 어차피 회계를 들어가나 통화로 들어가나 통화 형식은 마찬가지예요. 통화라는 그룹이 아니라 통화 형식이니까 돈 표시란 뜻이에요. 그게 통화에 가도 돈 표시가 있고 회계에 가도 돈 표시가 있는데 뭐를 하든지 간에 돈 표시가 나오게 해라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B3부터 G3 여기 또 여기. 근데 블럭을 여기저기 잡으려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쪽 블럭 잡고 다른 데 블럭 잡으려면 비연속적 블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고. 아까 윈도우 기능 중에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는 게 있고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일일이 하나씩 잡아도 되지만 쭉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밑으로 또 쭉 하나 두 군데를 한꺼번에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래요. 셀 스타일에 가서 컨트롤 1번에 있는 또는 색깔에 있는 얘가 아니라 셀 스타일에 가서 그래서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 1, 2 오케이 얘 누르고 셀 스타일에 강조색 40% 강조 2 눌렀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텍스트 맞춤이니까 맞춤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 가로에 있는 균등분할 들여쓰기는 말 없으니까 0 가로에 균등분할 문제는 가로 균등분할 이렇게 나왔지만 가로 항목에 가서 균등분할을 설정하시오 확인 해보셨어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40% 강조색 2번 누르라 이렇게 한 거고 요거 하셨어요? 여기 검토가 아니라 화면이 혹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또 블럭 잡은 얘들을 셀 스타일에 가서 이렇게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 균등분할 값 들여쓰기는 0 쓰면 되는 거예요. 그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양팔 영역 좌우로 나란히 한 것처럼 쫙 펼쳐져요.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9번 할 차례이네요. 그렇죠? 자, F 4번째부터 F 12번째까지는 색깔이 있는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래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로 가야 돼요. 그 말을 안 했어. 통화를 가라고 하는지 1번을 가라고 하는지 뭐를 가라고 하는지 말이 없어요. 숫자를 갔더니 여기 색깔 있는 괄호가 있나요? 빨간색 괄호? 그거 하래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마이너스 값이 빨갛게 괄호가 쳐져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괄호 열고 1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로 나와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이 나오지만 괄호 안에서 숫자를 쓰면 음수로 인식을 해요. 그럼 나는 요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실제로 여기다가 1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백날 써도 안 돼요. 그때는 셀서식을 글자로 쓰겠습니다 라고 표시해 놓고 글자 텍스트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가요. 백날 괄호 안에서 썼으면 마이너스로만 나와요. 괄호 숫자처럼 보이게 하려면 텍스트로 바꿔놔야 돼요. 텍스트로. 그 자리를 미리 바꿔놓고 나서 해줘야만 돼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고, 네, 그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자, 그 다음 10번 작성일 날짜가 있는데 얘를 몇 년 몇 월 며칠로 표시하래요. 컨트롤 1번 셀에 맞춤하래요. 자, 컨트롤 1번 누르시고요. 맞춤에 가서 셀의 맞춤을 먼저 하래요. 셀의 맞춤을 먼저 시작하고 연월일로 바꿔야 돼요. 연월을 바꿔놓고 셀에 맞춤하면 안 됩니다. 자, 셀의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먼저 해놓을게요. 셀의 맞춤 눌러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우리말로 연월일 있잖아요. 아까 한자로 연월일 말고 거기 옆에 우리말로 연월일 있잖아요.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긴. 선생님, 근데 그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는 네. 날짜를 가서 먼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얘가 넓어져요. 그리고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표시 형식에 가서 연월일로 만들어 넣었잖아요. 아까요. 네. 이렇게 넣었죠. 네. 그 다음에 맞춤에 가서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확인하고 누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표시 형식에 가서 날짜를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꿨을 거 아닙니까? 연월일을. 그 다음에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춤을 했잖아요. 아직 밖으로 안 나갔잖아요. 이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는 순서대로 하고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역으로 하면 틀어져요. 아닌 것도 있지만 자, 셀의 맞춤이란 뜻은 이거예요. 글자가 작아졌죠? 원래 얘가 이렇게 큰 애예요. 글자가. 근데 너비가 넓어지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글자가 작아지더라도 셀에 맞추라는 거예요. 원래 셀에 맞춤을 빼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에러 나요. 에러 나는 이유는 글자 너비가 필요한데 글자가 좁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삐좁지만 에러가 날 수는 없고 작게 보여주는 거예요. 글자를. 자, 보세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는데 너비가 어때요? 넓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셀에 맞추잖아요. 셀에 맞추면 제가 이제 너비를 좁히잖아요. 그 셀에 다 들어오죠. 대신에 글자가 작게 보이라는 뜻이에요. 작지만이라도 보여라. 걔는 옆으로 펼쳐지지 말고 민폐 끼치지 말고. 그게 셀의 맞춤이라는 뜻입니다. 자, 11번이 조금 까탈스러운데요. C4부터 C12까지인가요? 요 밑에 170은 아니고 제주까지 여기다가 200 이상인 숫자들이 있죠. 230, 200, 200, 200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앞에 A-가 나오면 좋겠대요. 안 그런 애들은 가만히 두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요 앞에다가 네. 뭐를 조건을 써줄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2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A 대시 뭐 200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는 거잖아요. 요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요 메시지를 이렇게. 그러려면 조건을 이렇게 걸어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A 대시 이렇게. 큰 가로막도요? 예, 큰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써요. 큰 괄호에다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조건을 앞에다 걸어요. 그런 경우에는 G 슬래시 표준이 본래 값이라 그랬잖아요. 이 값 앞에 아까는 몇 개 할 때 뒤에 개자를 뒤에 붙였잖아요. 뒤에 붙이면 뒤에 나오는 거고 앞에 붙이면 앞에 나오는 건데 영문자이기 때문에 A 대시라는 메시지가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따옴표에다 써줘야 돼요.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써줘도 따옴표가 들어가지만 영문자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됐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변해 있어요. 가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200 이상의 경우에는 A 대시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지. 그때는 그냥 있는 대로 나와라 하고 알아서 바뀌어서 나와요. 그게 얘가 정답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게 정답인데 위에 거를 써주고 나면 알아서 밑에 게 자동으로 채워진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다? 요 안에다가 뭐를 써준다? 조건을 써는 거예요. 조건을 그 괄호 안에다 써줘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 경우에 설정을 여기다 해주는 거죠. 설정을 해주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건 말고요. 여기다가 이것도 넣어주세요. 색상. 괄호 안에서 색상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 내가 빨강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빨간색으로 나와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빨강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200 이상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A 대시가 나와요. 모든 숫자가 빨간색으로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값을 써줬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이 나는 쌀값으로 얼마를 쓰겠다. 그 다음에 부식으로 얼마를 쓰겠다. 공과금으로 얼마를 쓰겠다라고 커트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숫자보다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요거 올라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앞에 올라가는 화살표가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숫자 값이 올라갔네 라고 알 수가 있겠지. 요런 기호를 써준다면. 반대로 어떤 숫자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간 화살표에다 숫자가 나오면 아, 얘는 내가 커트라인 숫자보다 내려간 숫자네 하고 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보기 좋게. 자, 또 다른 문제.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2번째까지 여기에는 뒤에다가 몇 위 하고 나오래요. 몇 위 나오는 거 쉽잖아. 아까 몇 개처럼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G 슬래시 표준이나 0 다음에 뒤에다 우리말로 개라고 써주면 개가 아니지. 아까부터 개래. 위 이번에 위. 그럼 몇 위라고 나오고 가서 보면 따옴표에 찍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몇 위라고 하는 걸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12번 밑에 두 개 평균값 두 개 있죠? 이때 요거를 이용하면 소수점 이하를 줄이고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로 하지 말래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래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네. 0.00. 0.00이 뭐예요? 소점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를 출력하고 소점 이상은 최소 한 자리는 나와라.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했으니까 .00 해주면 .00 나오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은 아까는 파란색으로 하는데 색깔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 가가가 옆에 가서 얇은 줄 들어갔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굵은 상자 겉에 둘러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래요? 얘네들은 문제지에 대각선 그리래죠? 참고로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거는 공부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그러나 시험 문제는 제공을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손가락으로 문제를 짚어가야 돼요. 왼손으로 B의 3부터 G의 3까지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하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개는 컨트롤 1번 테두리 대각선 그리래죠? 여기 있잖아. 대각선 여기 하나 둘 여기 있잖아. 대각선 들어갔잖아. 지금 여기 메모가 지금 판매 순위라는 데 이렇게 잘못하면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을 수는 있는데 얘가 막말로 진짜 이렇게 딱 겹쳐버리면 애매하잖아요. 그럼 얘를 밖으로 이렇게 끌어 놓으셔도 돼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감점 요인은 아니고. 얘를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감독관 채점위원들이 얘를 펼쳐놓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놓는 거는 좀 보기 싫지 않느냐 이거지. 가급적이면 그대로 둬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메모를 삽입하다 보면 메모가 꼬이거든요. 전 문제도 보면 메모가 있어요. 여기 목표 달성치에다가 여기 목표 달성치인가? 여기 지금 이건 이제 이번 문제고 저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모가 들어가 있어요. 재고일이라는 곳 여기다가 재고일이라는 곳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니까는 이 메모가 지금 이렇게 가리거든요. 메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가리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펼쳐놓 다른 데 치워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막 저 동네에다 이렇게 놓으면 그건 좀 흉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다고 감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너비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너비를 이렇게 일부러 넓히고 좁히고 이러면 감점돼요. 이거는요. 분명히 감점돼요. 그리고 문제지에 너비를 조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말이 없는데 너비를 조정하면 감점 요인이 되고 너비를 조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너비를 건드려 버리면 그거는 그냥 0점으로 처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 이 메모 같은 경우는 셀에 덮쳐버리면 불편하니까 살짝 치워주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는. 자, 이제 53분입니다. 조건부 서식 한번 가볼게요. 조건부 서식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쉬운 유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쉬운 유형. 지금 열기 눌러서 섹션 03번 문제를 열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01, 기출02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51페이지 보니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식을 사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이 제일 어려워요. 좀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교재를 좀 띄워서 56쪽으로 갑니다. 56쪽. 어떻게 할 거냐면요.
56번에 기출 02로 들어갈게요. 기출 02. 기출 02번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 성적 현황표에서 그랬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C5부터 G12번째, C5부터 G12번째 영역의 각 셀에 대해 그 각 셀에 대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90 이상인 경우라는 문제 하나하고 80 미만인 경우 문제 하나, 두 가지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 셀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줄 때 빨간색 지시사항이 뭐라고 되나 보세요. 규칙 유형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먼저 블럭을 잡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어떤 걸 하라고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이 어디 있나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이 있어요? 새 규칙. 여기 조건부 서식에 했더니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이라는 거를 서식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새 규칙 하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가 90 이상인 경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셀 값이 해당 범위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90 이상인 거니까 여기서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선택하고 옆에다 90을 쓰시면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 버튼 누르셔서 밑줄은 두 줄로 치고 글꼴은 굵게 하래요. 글꼴에 대해서 밑줄 두 줄 치고 굵게 하래요. 확인. 그럼 90 이상들은 알아서 이렇게 굵고 밑줄이 두 줄 쳐줘요.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로 가서 80 미만이죠.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작다 80. 작다 80. 그 다음에 서식은 뭐라고요? 기울이고 글자의 색깔은 표준색에 있는 빨강으로 하래요. 기울어뜨리고 색깔은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빨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게 답이 되는 건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80이라는 학생을 봤더니 점수가 잘못 들어간 거야. 95래. 그럼 95는 조건이 아까 뭐라 그랬죠? 90 이상의 경우는 굵고 밑줄 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적성 89점 알고 봤더니 69점 맞은 거야. 이 사람이 69점이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럭을 잡고 이렇게 꾸미시오 저렇게 꾸미시오 하는 게 서식 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값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바뀌는 거야.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메모 좀 하나 해드릴까요? 조건부 서식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요런 기호. 이게 크거나 같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상이라고 하죠. 얘는 이하, 작거나 같다. 얘는 초가 크다. 얘는 미만, 작다. 얘는 같다. 요거는 다르다. 그런데 아까 90 이상인 경우라면 어떻게 했어요? 크거나 같다 90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앞에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걸 선택하고 뒤에 값 90을 쓴 거예요. 엑셀은
조건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90 이상 그러면 90을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셀을 기준으로. 요 앞에가 기준이에요. 요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놓고 그 얘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90 이상인 경우를 쓴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셀들 얘들 셀들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을 먼저 블럭 잡았고 걔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크거나 같다 대상값 90 이렇게 쓰고 밑에 서식 버튼 눌러서 막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간혹 이런 건 나와요. 간혹 여기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평균을 넘어가는 애들은 어떻게 꾸미셔? 이렇게 하면 얘를 클릭하면 돼요. 평균초가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평균값보다 큰 애들은 값이 색깔이 꾸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 강조 규칙 뭐뭐보다 크다면 어떻게 하라? 상위 하위 규칙 꾸미는 거. 데이터 막대는 더 쉽고 색조나 데이터 막대나 아이콘 집합은 똑같은 개념인데 세 규칙에 가서 요건 한 단계 더 넘어가니까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 얘예요. 요거 수식이 제일 어려워요. 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무작정 따라하기로 해서 교재 51쪽. 자,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까지 숫자가 쭉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의 값이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250 이상이라면 밑줄을 치고 굵게 표시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로 가서 크거나 같다 250 서식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수식을 사용하라 그랬잖아. 수식. 그리고 또 하나 얘가 150 미만이면 150 미만이니까 150보다 작은 거죠. 또 어떻게 꾸미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행에 대하여 라고 돼 있잖아. 문제 초반에 D2부터 D10까지 영역의 값이 250 이상인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전체를 블럭 얘는 아니고 알맹이들만.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 하라고요? 세 규칙에 가서 수식 사용하래요. 수식. 문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요. 조건부 서식 문제는. 여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크거나 같다 250 쓰면 되는데 누가? 아까는 숫자만 블럭 잡았으니까 걔네들이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에 10번째 얘네들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는 달러 뒤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뒤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이상이라면 직접 내가 수식을 써야 돼. 수식을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수식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처음 걸 기준으로 잡아요. 근데 달러라는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고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까지 라고 인식을 해요. 엑셀이. 그리고 얘가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상이라면 그 다음에는 서식 버튼 누르는 거 똑같아요. 서식에 가서
실선, 밑줄 실선 치고 굵게 표시하고 확인 됐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번에 똑같아.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작다면 얼마보다 150 미만이라면 150보다 작다면 아까 작다가 미만 이상 표시는 다 해드렸어요. 그랬죠? 그러면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색이고 기울어뜨리고 빨갛게 기울어뜨리래.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 먼저 여기부터 보세요. 지금 얘가 알고 봤더니 200이 아니라 100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0보다 작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120이 알고 봤더니 400이었나봐. 400.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굵게 나오죠. 밑줄 치고. 근데 그 얘만 갖고 얘들 가지고 조건을 거는데 이 조건이 걸리는 순간 그 줄 전체가 행이 줄이니까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식에 들어가는 수식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교재 보시면은요, 52쪽에 먼저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래요. 그 서식 버튼 눌러서 어쩌고 저쩌고 꾸미고, 오른쪽 5번 또 새로운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지정하고 또 다른 수식 써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거하고 아까 기출공의는 이렇게만 블럭 잡고 나서 그냥 조건부 서식에 가서 직접 꾸몄어요. 이렇게 이거로 이렇게 꾸미는 거하고 수식하고 달라요. 수식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달러 표시가 들어가요. 달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